네, 그러면 국가고시 문제 중에서 이제 안경 재료학에 해당하는 부분 중 또 이제 안경 렌즈 부분만 따로 추려서 일단 문제를 풀어 볼게요. 먼저 풀어볼 거는 2020년도 국가고시고요. 문제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재료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특성은 여기서는 이제 안경 렌즈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일단은 균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균질성. 두 번째는 이제 광학 정수가 큰 거. 그래서 뭐 굴절률, 아배수 이런 거는 큰 게 좋은 거고, 아배수가 크면은 색분사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배수는 큰 게 좋고 색분사는 작고 굴절률도 크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빛 반사율이 적을 것. 빛 반사율 적을 것. 네 번째가 수차, 각종 수차도 적을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성인데 가장 이상적인 특성인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아배수와 굴절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 광학정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이 광학정수는 큰 게 좋은 거니까 아배수도 크고 굴절률도 큰 거, 혹은 색분산이 작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동일한 굴절력을 갖는 저굴절률 안경 렌즈와 비교할 때 고굴절률 안경 렌즈가 갖는 특징은, 이거는 이제 저굴절률과 비교해서 고굴절률이 갖는 특징이니까 고굴절률의 특징을 고르시면 될 거예요. 고굴절률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저굴절률과 비교했을 때 먼저 첫 번째가 두께가 얇습니다. 고굴절률이. 그리고 아배수가 작습니다. 아배수가 작은 거는 색수차가 큰 거죠. 이렇게 연관 지어질 거고, 세 번째 표면 반사율. 표면 반사율이 큽니다. 고굴절리. 그리고 비중도 큽니다. 그리고 곡률 반경. 이 고굴절률 렌즈가 조금 더 평평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곡률 반경도 큽니다. 그러면 이제 고굴절률과 저굴절률 렌즈를 비교했을 때 고굴절률은 두께도 얇고 아배수가 작고 표면 반사율이 높고 비중은 커고 그리고 곡률 반경도 크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맞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는 1번. 2번에 이제 부피는 작고요. 색수차는 크죠. 아배수는 작고 표면 반사율은 높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열 경화성이며 내마모성이 우수한 안경 렌즈의 재료는, 일단은 열 경화성이 나오면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열 경화성에서 이게 렌즈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CR39 혹은 트라이백스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CR39나 트라이백스가 있나요? 저기 4번에 나와 있는 ADC 렌즈가 이제 CR39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4번. 몰드에 모노머를 재워 만드는 CR39 렌즈의 제조 방법은,
일단은 요거 앞에 몰드에 모노머를 채워서 만드는 과정만 보고도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 혹은 CR39 렌즈의 제조 방법은 에서도 고를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CR39 렌즈가 열 경화성 렌즈죠. 열 경화성 렌즈고 CR39 렌즈고, 요 두 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주형 중화법. 몰드에 모노머를 채워서 만드는 주형 중화법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는 5번 풀어볼게요. 내 충격성이 커서 스포츠용 또는 산업용 고글에 적합한 플라스틱 안경 렌즈의 재료는, 제가 안경 렌즈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내 충격성이 좋은 제품을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 충격성이 좋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탄 소재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트라이백스 혹은 PC 렌즈, 폴리카보네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정답은 2번이고요.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내충격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단점이 있다면은 내마모성이 좋지 않아요. 긁힘이나 저항력이 좀 작아요. 그래서 내 충격성이 좋은데 내마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긁힘의 저항력이 많아서 좀 잘 긁힌다고 말했어요. 소재는 굉장히 단단하고 충격성은 좋지만 내 마모성이 좋지 않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PC 렌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문제 6번. 누진 굴절력 렌즈의 장점은? 일단은 누진 굴절력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1번. 적응하기 쉽다. 이 누진 굴절력 렌즈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렇게 측방부에 이렇게 수차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수차부가 있기 때문에 위치마다 굴절력도 조금 다르고, 이런 수차부가 있어서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굉장히 울렁거리고 이게 상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수차부 부위 때문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피팅하기 쉽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위치에 눈동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원형부 굴절력에 해당하는 곳에 원용을 볼 때의 동공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나 원형을 볼 때 이 부분이 아닌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중간거리 굴절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위치에 눈동자가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정교한 조정이 필요한 렌즈입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용은 굉장히 비싼 렌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도 아니고, 명시력이 영속적이다. 요거는 이제 누진 굴절력 렌즈의 장점이었죠.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근용부가 티가 나지 않고 불명시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불명시력이 없는 게 큰 장점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주변부 수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그림처럼 이 주변부에는 수차부가 있습니다. 수차가. 문제 7번. 조광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조광 렌즈, 그러니까 변색 렌즈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변색 렌즈의 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뭐 온도로 볼까요?
온도는 어떻게 될수록 조금 진하게 된다고 했었죠? 온도는 낮을수록 진하게. 추운 곳에서 좀 더 진하게 착색이 된다고 했었고, 뭐 자외선이나 빛의 양을 봤을 때는 강할수록 진하게, 그리고 두꺼울수록 진하게,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생각나는 특징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생각했을 때 착색이 탈색보다 빠르다. 착색이 탈색보다 빠르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착색은 뭐 단파장, 탈색은 뭐 장파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특징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변색 렌즈죠. 그럼 이 변색 렌즈의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기온이 높을 때 진하게 착색된다. 온도는 낮을수록이니까 1번은 아니고요. 자외선이 강할 때 진하게 착색된다. 자외선은 강할수록. 그러면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스모그 현상이 심할 때 진하게 착색된다. 스모그 현상이 심하면은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빛이 강할수록 진하게이기 때문에 스모그 현상이 있으면 연하게 착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착색 반응은 장파장 가시광선 영역에서 일어난다. 착색은 단파장. 그리고 5번, 온도가 낮을 때 착색 속도가 탈색 속도보다 느리다. 착색 속도가 탈색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니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근용 시야가 넓고 상해 도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계선이 분명하게 보이는 단점이 있는 이중 초점 렌즈는 정답은 1번 EX형입니다. 우리가 EX형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렌즈보다 근용부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용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상해 도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단점은 경계선이 보이고, 그리고 조금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동일 재질형으로 제작이 되는 거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요런 특징들이 나오면 요게 EX형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EX형입니다. 9번 문제, 누진 굴절력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진 때에서 상해 도약이 크다. 일단은 누진타 초점은 상해 도약이 없습니다. 상해 도약은 뭐 이중 초점이나 이런 데서 있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가입도가 낮을수록 주변부 비점 수차량이 커진다. 요거는 그 그림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렌즈가 두 가지를 이렇게 그렸을 때, 가입도가 커질수록 이 수차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는 조금 구별하기가 힘들고, 다시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수차부예요. 그래서 가입도가 크면 그만큼 변해야 되는 굴절력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가입도가 말 그대로 가까이 보는 데 필요한 굴절력이기 때문에 가입도가 크다라는 거는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더 그 굴절력 변화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력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수차부가 큰 겁니다. 수차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도가 큰 제품이 이렇게 수차부가 좀 더 넓습니다. 왜냐면 이제 굴절력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가입도가 낮을수록 주변부 피점 수차량이 커진다. 오히려 가입도가 낮은 게 주변 피점 수차량이 적죠. 그리고 3번 가입도가 낮을수록 근용부 명시 범위가 넓어진다.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근용부잖아요. 그러니까 가입도가 낮을수록 수차부가 좁기 때문에 그만큼 근용부의 명시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가입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수차부가 넓어진다는 이런 그림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가입도가 높을수록 중간부 누진대의 폭은 좁아지겠죠? 요 폭이니까. 그리고 5번은 원형부 두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슬랩오프 가공을 한다. 우리가 누진다 초점 렌즈에서 원형부 두께 줄이는 가공은 슬랩오프가 아니라 프리즘 티닝 가공이었습니다. 슬랩오프는 어디서 쓴다고 했죠? 요거는 이중 초점과 관련된 거고, 슬랩오프는 베이스 업 효과를 내고 프리즘 티닝은 베이스 다운 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0번 양안으로 보고 있는 물체의 좌우망막상의 크기가 다른 경우 이를 교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렌즈. 일단은 양안으로 보고 있는 물체의 좌우망막상이 다른 이런 눈을 뭐라고 하죠? 부등상시입니다. 이런 건 이제 부등상시고 부등상시라는 건 이제 좌우망막상의 크기가 달라서 융합이 굉장히 힘든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등상시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망막상의 크기를 비슷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좌우 상의 배율을 비슷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렌즈가 바로 사이즈 렌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문제 11번 굴절력이 높은 렌티큘러 렌즈가 필요한 경우는 제가 렌티큘러 렌즈를 설명을 하면서 렌티큘러 렌즈가 필요한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렌티큘러 렌즈는 언제 쓴다고 했냐면 무수정체한. 그래서 제가 무수정체한은 청시증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렌티큘러 렌즈는 브라운 컬러를 조금 넣고 진행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2번 렌즈. 12번 문제. 프레넬 프리즘 렌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레넬 프리즘 렌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였죠? 우리가 일반적인 프리즘 렌즈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프레넬 프리즘 렌즈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단순히 프리즘 렌즈랑 비교했을 때도 두께가 얇아지죠?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렌즈의 양면이 매끄럽다. 이 부분은 매끄러워 보이진 않죠, 윗부분은.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단수 프리즘 렌즈보다 두께가 얇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회절 현상으로 상의 해상도가 높다.
프레넬 프리즘 렌즈는 상해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1프리즘당 3% 정도의 시력 저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4번 단순 프리즘 렌즈보다 무게가 무겁다. 단순 프리즘 렌즈보다 얇고 가벼운 특징이 있죠. 그리고 5번 콘트라스트 향상으로 시력이 향상된다. 프레넬 프리즘 렌즈는 콘트라스트를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2020년도 국가고시 문제는 마무리됐고요. 2019년도 것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문제 1번. 방사방지 코팅 렌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사방지 코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AR 코팅, 혹은 멀티 코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빛의 어떤 현상을 이용을 한 거냐면,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반사되는 빛을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반사를 방지하는 렌즈입니다. 코팅이에요. 반사를 방지하는 코팅. 그러면 1번 빛의 평강 원리를 이용한다. 이건 아니고 간섭 원리죠. 2번 렌즈의 도수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도수환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안경을 도수가 이제 굴절력이 많이 높은 안경을 쓰신 분들은 눈이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뱅글뱅글 돌아 보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몰려 보이고 많이 눈이 작아 보이고 하는 요런 도수환 자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방사방지 코팅 렌즈를 쓰면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코팅막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조광 원리를 이용한다. 코팅막 두께를 결정하는 거는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는 거고, 조광 원리라는 것은 애초에 이제 조광 렌즈, 변색 렌즈에 관련된 거죠. 조광 원리가. 그래서 3번도 정답은 아니고 4번 단층막 코팅과 비교하여 다층막 코팅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더 높다. 우리가 단층으로 코팅을 하는 것보다 여러 층으로 코팅을 하면 그만큼 반사방지 코팅막이 반사 방지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반사 방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무코팅 크라운 렌즈의 전후면 반사율은 약 각각 4%였습니다. 그래서 총 8%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019년도 거는 이제 재료학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뭐 반사 방지 막 코팅 렌즈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 까다로울 순 있었으나 그래도 문제는 쉽게 풀리긴 하죠. 아무래도. 2번 시력 교정용 광학 렌즈 구비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20년도 문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균질성을 가져야 되고, 광학 정수가 커야 되고, 빛 반사율이 작아야 되고, 각종 수차가 적은 렌즈가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1번 색수차가 클수록 좋다. 색수차가 크면은 그만큼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색수차는 작으면 좋습니다. 1번은 아니고, 렌즈 표면의 반사율이 높아야 한다. 빛 반사율은 제가 작은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은 아니고 3번 아배수가 작아야 한다. 아배수는 높아야 상이 선명한 거기 때문에 아배수는 높아야 합니다. 4번 투명도가 높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5번 렌즈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비중이 증가해야 한다. 비중은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는 4번. 3번 안경 렌즈의 내충격성을 검사하는 시험은? 내충격성을 검사하는 시험, 요거는 이제 유리 렌즈에서 우리가 이제 광합법을 설명을 할 때 그 뒤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강구 낙하 시험.
정답은 3번입니다. 뭐 드락볼 테스트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내충격성을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3번의 정답은 3번. 4번. 열 가소성 소재이며 내충격성이 가장 우수한 안경 렌즈는, 내충격성이 나오면 제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했죠. PC 트라이백스. 근데 열 가소성이에요. 트라이백스는 열 경화성이죠. PC 렌즈는 열 가소성. 그럼 정답은 폴리카보네이트 3번입니다. 5번. CR39 렌즈의 제조 공정 중 생성된 렌즈 내부의 잔류 응력을 제거하는 공정. 요거는 이제 제가 CR39 렌즈 공정 과정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답은 4번 어닐링 혹은 풀림질. 그래서 이제 풀림질, 이 어닐링이라는 것은 전기로에서 어닐링 처리를 하는데, 중압 과정에서 생긴 렌즈 내부의 응력 제거를 목적으로 중압 온도로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냉각을 하는 과정이에요. 요거의 목적은 중압 과정에서 생긴 렌즈 내부 응력 제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6번. 누진 굴절력 렌즈의 원형부 두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저 하방 프리즘 효과. 아까도 나왔었는데 원형부 두께 줄임 가공. 요거는 프리즘 띠닝, 그리고 요거는 베이스 다운 효과가 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7번. 다음 그림과 같은 분광 투과율을 나타내는 안경 렌즈의 색상은,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요거는 어떤 색의 분광 투과율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고요. 회색입니다. 일단 회색의 특징에는 뭐가 있었죠? 회색은 모든 파장, 그러니까 가시광선 모든 영역에서 균일하게 흡수하고 차단을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높낮이가 일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봐서 그래프가 모든 파장에서 이제 투과율이 많이 변하지 않는구나, 균일하게 투과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회색이라고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갈색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갈색의 가장 큰 특징은 자외선 차단 특성이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380나노미터 밑에 있는 자외선 영역에서 투과율이 많이 적은 거가 이제 갈색이겠죠. 갈색은 자외선 차단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콘트라스트를 높여줘서 사격이나 야간 운전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은 차단이 되지만 적외선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노란색과 관련된 분간 투과율을 보면은 높은 쪽 파장, 그러니까 적외선 쪽에서 투과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그래프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노란색을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간 투과율을 보고 특징을 찝어서 어떤 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은 정답이 1번이고요. 8번. 조광, 변색 렌즈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광 성분은 렌즈 표면에 코팅할 수 없다. 아니고요. 조광 성분은 렌즈 표면에 코팅할 수 있습니다. 2번. 탈색 반응에 비해 착색 반응 속도가 느리다. 아니죠. 착색이 탈색보다 빠릅니다.
세 번째, 착색 반응은 약 370 나노미터의 자외선에서 가장 빠르다. 정답이고요. 4번, 동일한 조건이라면 기온이 낮을수록 낮을수록 진하게 착색이 될 거고요. 플라스틱 조각 렌즈는 내부 할로겐 화학물의 반응에 의해 조각 기능을 발휘한다. 할로겐 화합물은 어떤 거였죠? 할로겐은 유리. 그럼 플라스틱은 염료 계통의 유기화합물. 염료 계통의 유기화합물.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조금 헷갈리게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9번 문제. 평광렌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호수면이나 설원에서 눈부심을 감소시킨다. 맞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평광렌즈에도 굴절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자외선 조사량에 따라 광투과율이 변화한다. 요거는 조광렌즈 얘기죠. 그리고 4번. 낚시용 평광렌즈의 평광축은 45도가 아니라 90도입니다. 5번. 좌우 평광렌즈의 평광초과축은 서로 평행하게, 서로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평광축이 이렇게 90도가 돼버리면 어느 한쪽은 보이는 빛이 있고 어느 한쪽은 또 보이지 않는 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10번 문제. 구면 안경 렌즈와 비교할 때 비구면 안경 렌즈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일단 구면과 비구면 비교하는 건데 비구면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 그 외의 렌즈 디자인인 변수는 동일해요. 모든 건 다 동일한데 구면이고 비구면만 이렇게 다른 조건입니다. 주변부 시야가 넓어지죠.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렌즈가 있었고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격자가 되는 게 있었는데 이 주변부에서 약간 퍼져 보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혹은 중앙부가 조금 커져 보여서 여기가 약간 축소돼 보이던가. 아무튼 이 주변부 시야에 영향이 있어요. 구면 렌즈는 구면 수차 때문에 이제 구면 수차 때문에 왜곡 수차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변부 시야가 좁아지는데 비구면이 조금 더 주변부 시야가 넓습니다. 그리고 2번 동일 굴절력일 경우 더 무거워진다. 아니죠. 가벼워지고 더 얇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부 두께가. 3번 고굴절률 렌즈일 경우 더 얇아진다죠. 두꺼워진다가 아니고. 4번 렌즈 주변부의 왜곡 수차를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강도의 볼록 렌즈에서 비점 수차가 증가된다가 아니라 감소됩니다. 수차가 감소되니까. 11번 문제. 큰 프리즘 굴절력이 필요한 아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되는 렌즈는 큰 프리즘. 프리즘 값이 큰 렌즈. 그러면 바로 프레넬 프리즘이죠. 큰 프리즘 값이 들어가면 단순 프리즘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게 이 프레넬 프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반사 방지 코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1번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2번 코팅층 두께에 따른 반사색 변화가 없다. 우리가 통과하는 빛에 따라서 통과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두께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께에 대한 거는 요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T는 우리가 요런 식이 있었죠. 이런 식이 있었고 T는 두께였고 방막의 두께
사장, NF는 굴절률, 방막의 굴절률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두께에 따라서 내가 반사 방지하는 빛의 파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통과하는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사색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께가 바뀌면. 두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빛이 투과되는 파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사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3번 코팅 물질과 렌즈의 굴절률은 어떻게 됐었죠? 코팅 물질의 제곱은 렌즈 굴절률이었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니고 4번 코팅층의 광학적 두께는 렌즈의 굴절률과 무관하다. 굴절률과도 상관이 있죠. 4번도 아니고 5번 코팅 성분의 흡수작용에 의해 자외선 투과율이 높아진다. 코팅 성분의 간섭 있잖아요. 흡수하는 게 아니라 간섭 현상이기 때문에 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고시 중에서 안경 렌즈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게 연도마다 출제되는 유형이나 내용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렌즈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서 아시겠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많고 그런 특징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